2019년 10월 8일 유시민 이사장님이 알릴레오 채널에서 정 교수님의 자산관리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큰 혼란이 KBS 그리고 가로세로에 일어났어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깨끗하게 싹 짜롭게 완전히 망해버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KBS 얘기를 조금만 하고 싶습니다. 여태 검찰발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자산관리인이 스스로 알릴레오에 나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다, 이름은 김경록이다 하고 당당하게 인터뷰해버린 겁니다. 김경록 PB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전문가로서 볼 때 오촌 조카는 사기꾼이었고 정 교수님은 그냥 피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기사가 이상하게 나가니까 KBS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KBS는 왜곡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터뷰 전문을 검찰에 줘버린 거예요. 검찰에 줬다고 하니까 뭔가 검찰은 기관이잖아, 정부 기관이니까 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검찰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검찰도 그냥 사람이 모인 집단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언론인이 왜 일개 공무원한테 전문을 보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신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검찰이 이상하다는 인터뷰를 했더니 그 인터뷰 전문을 바로 검찰에 보내는 이런 미친 짓을 KBS가 한 거예요. 그래서 김경록 PB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직접 연락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사에 인터뷰하면 왜곡 보도하고 검찰에 일러 바치니까요. 어디 가서 언론인이라고 말하기 쪽팔립니다. 검찰 졸개예요 우리가? 직원이 수천 명 있으면 뭐예요? 유튜브 채널 하나, 동영상 하나에 쪽 다 팔리는데. 이 사단을 만든 KBS 법조팀 성재호 사회부 부장은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사퇴를 왜 해요 자기가? 언론인이지 정치인이야? 왜 이참에 그냥 머리를 그냥 싹 깎고 입당하지? 책임지고 정정보도하고 사과하고 해명하고 제대로 좋은 뉴스를 만들어야지. KBS 달에 3,000원씩 국민 세금으로 내는데 돈값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개그 콘서트 팀이 가서 항의해야 해요. 아니 왜 사회부에서 개그를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 드라마 같던 장관의 게임이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에 조국 장관을 끼워 팔았지만 팩트는 조국 장관은 혐의조차 없어요. 조국 장관은 혐의도 없고 이제 재미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신선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유튜브 코리아 사장 존 리가 국감에 나와서 노란딱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 10월 4일 과방위 국감에서 통신사업자 사장들과 구글 코리아 존 리 사장이 나와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관심이 있는 노란딱지, 바로 옐로우 달러 플래그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 국감 영상은 유튜브에 없어서 직접 보려면 국회 방송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막 여상규 의원이 분노 조절 못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저는 혼자서 이 구글 코리아 사장이 나온 7시간 넘는 국감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한 가짜뉴스 댓글놀이, 신고놀이가 여기 나왔거든요. 개꿀잼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노란 딱지 떼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초선 의원은 자꾸 우파 유튜버에게 노란 딱지를 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리 검토 후 구글 코리아를 고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법리 검토도 안 해보고 일단 고발할 거라고 협박한 거예요. 국감 자리에서 구글 코리아 사장한테. 이거 협박이에요 이거. 당신은 개그맨입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병태 TV에 노란 딱지가 붙었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노란 딱지가 붙었느냐고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이병태 TV에 커미션 받는 거 아닌가? 한 70군데 정도 압수수색하고 혹시 표창장 받은 건 없는지 컴퓨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상직 의원이랑 이병태 TV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국민 세금으로 열리는 국감에서, 그것도 서울대 시위 영상 하나를 꼭 집어서 그거 노란 딱지 떼달라고 구글 코리아 사장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존 리 사장이 확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10번 정도 존 리 사장을 달달 볶았습니다. 우파 유튜버에 노란 딱지가 계속 붙는데 이거 좀 떼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걸 가만히 한두 시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존 리 사장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떤 채널에 노란 딱지를 떼라는 건가, 어쩌라는 건가. 심지어 노란 딱지를 사장이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국감에 거론된 문제의 이병태 TV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국감이 4일에 있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광고가 없습니다. 노란 딱지 안 뗐습니다.
노란 딱지는 유튜버의 영상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광고를 제한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고주들이 싫어하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나라가 망해간다, 경제가 망해간다 는 가짜뉴스가 계속 퍼지면 정말로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 파는 광고주들에게 안 좋습니다. 돈 쓰지 말라는데 그 영상에 어떻게 광고를 붙여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소용없다고, 일본 물건 사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영상에는 나 같아도 광고 안 붙이겠다. 이 노란 딱지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건 광고주들이 정하는 거예요. 유튜브의 광고주용 구글 애즈라는 플랫폼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채널에 광고를 안 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인 우리가 싫어하니까. 가짜뉴스 때문에 유튜브를 안 보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짜뉴스 댓글놀이는 유튜브에 일단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테고, 지금처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이미지를 완벽하게 싹 말아먹으면 뉴스를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더더욱 많아집니다. 요즘 MBC가 좀 볼만해요. 그럼 유튜브에 광고를 주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테고, 그럴수록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유튜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입장에서 보면 가짜뉴스의 본거지라고 막 공중파에서 약 올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튜브가 공중파 뉴스 가짜라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기회에 가짜뉴스 채널을 싹 몰아내야지 유튜브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유튜브 입장에서 이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댓글을 남기는 건 소비자로서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영상이 싫다, 광고 떼라. 유튜브 위에 광고주 위에 소비자라는 우리는 슈퍼갑이고, 우리가 댓글을 남겨서 가짜뉴스를 가려낼 데이터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가짜뉴스 채널들이 구독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또라이라서. 오늘 아침 드디어 강용석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가 자기네 채널 100% 노란 딱지 붙어서 망했다, 돈 달라 고 결국 고백합니다. 축하해요. 가만 보면 강용석 씨 인생도 참 안 됐어. 욱튜브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결국에 친구 따라 콩돈 가네. 이제 가짜가 돈 버는 시대는 갔습니다. 고양이가 최고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 가로세로 잘 가. 난 돈 잘 번다.